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인터뷰를 1시간 넘게 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재판에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뭐 어쨌든 제가 관할하던 뭐 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도지사가 돼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서 그때 김문기 처장과 많이 접촉을 했다. 그때 많은 정보도 얻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이 사진은 뭡니까? 라면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도 이미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거짓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뭐 해외 출장을 갔을 때인데 말이죠. 지금 이 사진은 오늘 공개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른쪽 앞에 있고 유동규 본부장이 뒤에 있었고요. 조금 전에 얼굴이 좀 크게 나왔던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시절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그 크게 잡힌 사진이 오늘 공개한 사진인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오른쪽 앞에 앉아 있고 그 뒤에 유동규 전 본부장, 왼쪽 뒤에 고 김문기 처장이 서 있는 사진. 자, 그러면 이렇게 출장도 같이 가고 사진도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찍었는데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진도 지금 한두 장이 아닙니다. 2015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호주 뉴질랜드를 뭐 1박 2일, 2박 3일도 아니고요. 9박 11일 동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진이 여러 장이 찍혔는데 그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저희가 저희 성남시장 시절에 뭐 100명, 200명이 출장을 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도 출장의 그 제목이 출장의 동기가 무슨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거와 관련된 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는 당시에도 그렇고 전문가였기 때문에 같이 수행을 하게 된 건데 존재 자체를 몰랐다? 9박 10일 동안 수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지금 그 김문기 씨 유가족,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들이 이재명 후보가 우리 아들 보고 참 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들이 이재명 후보를 모를 수가 없고 이재명 후보가 아들을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김문기 씨 어머니가 지금 절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이 더 벌어지면 안 됩니다. 유한기 씨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문기 씨도 그렇고 이렇게 목숨까지 잃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너무 좀 피해간다 이런 생각을 피해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것은 빨리 특검을 통해서라도 몸통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근데 완전히 딴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통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뭐 희생자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는데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검 물론 뭐 기일이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그 결론이 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적인 어떤 촉박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그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측면에서는 조건 없이 빨리 특검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정의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는 대선 과정, 대선 일정을 중지하고라도 특검을 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사업,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참 미치겠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빨리 특검을 해서 전모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 저 단순해 보이지만 알았느냐 몰랐느냐 대단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몰랐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갸웃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김영우 의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예. 저도 이제 제 경험에 비춰보자면 저희들도 이제 그 해외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로 국회 사무처에 국제국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저희들을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 이제 일정 체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 못 합니다. 저 사람이 국제국 직원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 다음에 명함은 주고받습니다. 근데 명함이 뭐 그 해외 출장 가면 이래저래 명함 받는 게 여러 수십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에 비춰보면 거의 기억을 못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거나 뭐 특별하게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수행. 그러니까 같이 가가지고 뭔가 말하자면 이제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수행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대통령 네 분 모시고 이제 나갈 때도 외교부 이제 의정과에서 이제 직원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인사하고 명함 주고받고 사진도 찍고 합니다. 근데 기억 못 해요. 그런 측면에서 기억을 못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영우 의원님께서 이제 유한기, 김문기 씨 이분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돈 받은 사람들, 경제적 이득을 보고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들, 50억 클럽 이 대부분이 국민의힘 관계자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유한기나 김문기 이분들 수사는 어떻든 위선을 밝히기 위한 수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달, 4달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제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과도한 수사가 있지 않았느냐, 검찰에. 오히려 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수사도 안 되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검찰의 어떤 수사 의지가 굉장히 이게 공감을 받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에서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가지고 당장 하자 그래놓고 원내 지도부가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특검 법안에 이 범죄자들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대출 이것까지 특검 법안에 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담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산 이 내용도 특검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하자 그래놓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그 내용은 싹 빼놓고 지금 국회에다가 특검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후보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이게 이런 법안을 제출할 때는 후보의 의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대묻고 하는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지금 법안도 아직 제출 안 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은 법안을 제출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들을 아직 포함 안 시켰다고 협상 과정에서 포함시켜도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왜 법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지금 있을까요? 상설 법안이 있습니다. 상설 법안이 있고요. 거기에 수사 대상과 범위만 정하면 됩니다. 여야 협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특검 법안을 또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싹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상설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럼요. 시행 중인 상설 특검 법안 거기에 따른 특검을 하자. 그러면 수사 예. 대상과 범위만 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또 법사위에 특검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또 그렇게 할 이중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과 범위만 정하면 당장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뭐 소위 50억 클럽 그 당사자들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 지금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내정이 됐다가 그 박연차를 처음에 잘 모른다 그랬다가 사실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같이 찍었던 사진이. 그래가지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직에서 그 내정된 그 입장에서 말이죠. 그 정도로 기억납니다. 예, 예. 기억나죠. 그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진실이 갖는 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 김문기 씨하고는 정책 토론회에서 2009년에는 바로 옆에 자리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그리고 2015년 9박 11일 동안이나 그냥 이게 멀리서 뭐 비밀리에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계속 사진 찍으면서 또 토론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그 철도 문제를 놓고 말이죠. 그렇게 밀착 수행을 했고 전문적인 그 보좌를 했는데도 모른다? 그것은 시치미를 떼는 것이다. 저는 그거를 기억 못할 정도면은 국정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기억력이면은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뭔가 진실을 감추는 것이다. 말바꾸기다. 이런 인상을 제가 가질 수 없고요. 그다음에 특검을 계속 지금 피해가고 있다. 특검을 하자 말로는 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특검 법안을 내놓는다든지 또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인데 본인이 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뭐 부산저축은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계속 끌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은 특검을 피하는 길이고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대장동 사업, 대장동 의혹의 그 몸통임을 은연중에 뭐라 그럴까요?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알겠습니다. 수사를 예. 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재수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한 이야기, 많은 언론사들이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기사화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이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저희가 구성한 영상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런 이야기 했구나.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대장동 얘기 들을 때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참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는 표현이 다 부모가 잘못한 결과라서 제가 다 책임져야 되고요. 무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또는 측근이든.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뭐 저도 사실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누굴 비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뛰어난 점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경험, 경험, 역량, 역량, 실적 이렇게. 경험. 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단어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저희가 사전에 이거 안 드린 네, 질문인데 지금 말이죠.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력서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제출을 네. 해주셨네요. 대입 검정고시를 80년, 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사실상 2년에 이렇게 다 마치신 네. 거네요. 공장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니까요. 키는 171cm. 아닙니다. 이거 잘못 썼습니다. 171.6입니다. 예. 왜 빼먹은지 모르겠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맨 마지막에 본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 확인합니다까지 돼 있는데 이게 잘못 기재를 하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0.6을 뺐습니다. 그거 매우 아깝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두 후보가 같이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은 해보는데 저는 뭐 100% 찬성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연락드리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맞짱 토론 한번 해보고 싶다. 토론에 상당히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사실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자꾸 토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토론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막상 토론하면은 이만큼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못하면 사실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캠프에서는 후보님 너무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또 이런 부자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언론이 연일 이제 이번 대선을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 대장동이니 또 김건희 씨 관련한 허위력, 허위 경력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정말 짜증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피로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증나고 피로감 느껴지는 이런 대선을 한 방에 국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하는 겁니다. 정책을 놓고. 본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직접 토론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말싸움도 뭐 때로는 하겠지만 결국은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철학과 비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짜증스러운 대통령 선거, 이 네거티브가 흉행하는 이 대통령 선거 국면을 네. 한 방에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 나오셔야 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좀 소극적인 인상을 준다. 김영우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인터뷰나 이런 걸 저는 방송 출연이나 이런 네.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개인적인 그 바람을 사실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대중 접촉을 많이 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활용하고 인터뷰를 활용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해주길 바라고 다만 상호 토론을 가지고 전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 유권자들이 보는 것은 무슨 말을 잘하는 후보에 대한 기대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살아온 인생 그렇죠? 그다음에 진정성, 그 언행 일치 이런 거에 또 그런 것을 또 눈여겨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말 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러울 때도 있지만 결국 또 순발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한 분들이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캠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말은 못 하겠으나 방송 토론 많이 나오십시오. 그다음에 토론하고 뭐 상호 토론이 됐든 앵커와의 대담이 됐든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